안녕하세요. 미디크루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스피커. 독일 이브 오디오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제품 EXO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브 오디오에서 각을 잡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스피커입니다. 제가 느낀 점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재원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이브 오디오에서 나온 EXO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되었고요. 가장 작은 EXO 24 4인치 모델이죠. 크기는 171에 252에 194이고 통당 무게는 4.3kg입니다. 프리퀀시 레인지는 54에서 24km까지 재생을 해주고 맥스 SPL은 102dB, 크로스오버는 2.2kg에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 25는 5인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고 통당 5.35kg, 프리퀀시는 44에서 24까지 재생해주고 맥스 SPL은 110dB, 크로스오버는 역시나 2.2kg에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인 27은 7인치고요. 통당 8.1kg, 41Hz부터 24kHz까지 재생을 해주고 SPL은 116dB, 크로스오버는 역시나 2.2에 잡혀 있습니다. 가장 큰 이 제품이죠. 저는 큰 스피커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EXO 28 같은 경우에는 통당 무게가 무려 11.6kg입니다. 프리퀀시는 37부터 24까지 가장 넓고 DSP 역시 120dB, 크로스오버는 역시나 2.2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또 래퍼 친구들이 왔네요. 우리 또 래퍼 친구들이 왔습니다. 요 촬영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인사나 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디크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디크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미디 장비는 미디크루, 음악 장비는 미디크루. 네, 다음 날이 된 거죠. 어제 우리 지상 씨 이번 앨범에 비트메이커로 참가한 정 작가라는 또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음악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새 앨범 가믹스본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믹싱 넘기기 전 단계. 어제 듣는데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지금도 소름 돋을 느낌이야. 너무 좋아. 래퍼 황지상의 새 앨범 기대해 보셔도 좋다. 황지상 대박 나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계속 EXO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했냐? 어디까지 했냐? 아, 여기까지 했네요. 표시를 해놨네요. 재원은 그렇고 공통사항, 그러니까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프로텍션 리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너무 센 시그널이 들어가거나 너무 강하게 출력이 되면 이 스피커 자체에 무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프로텍션 리미터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탠바이 모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5분, 30분, 60분, 오프 이렇게 4가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스탠바이 모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탠바이 모드도 알리백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스피커를 팔려면 스탠바이 모드가 달려 있는 게 세금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래요. 때문에 이 유명 스피커들은 거의 대부분 스탠바이 모드를 달고 나온다.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풋 레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dBV 또는 플러스 4dBU로 인풋 레벨을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역시 굉장히 장점인 부분이죠. 마이너스 10dBV면 컨슈머 제품 연결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턴테이블을 연결을 하신다던가 할 때 마이너스 10dBV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프로 장비를 연결하실 때는 플러스 4dB에 놓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모델이 디지털 입력을 지원을 합니다. SPDIF 입력을 지원을 하는데 24에 96까지 SPDIF를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날로그로 연결했을 때랑 디지털로 연결했을 때 또 다르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SPDIF를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혹은 소스 기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SPDIF 연결도 적극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관을 살펴보면 외관은 제가 하나 이쪽에다 놓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일 먼저 이 전체적인 이 통의 바디들이 전부 다 미세한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모서리도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옆면도 살짝 곡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디자인된 게 울트라 로우 디프렉션이라는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피커가 그냥 드라이버에서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미세하게 소리들이 옆으로 셉니다. 그러면서 이 통을 타요, 소리가. 그러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안 좋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절되는 소리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깎인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위터를 보시면 트위터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보통의 스피커의 트위터는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란 진동판 뒤에 자석이 있고 전류가 통하면서 이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가게 되는 구조인데, 얘는 네모네요. 왜 네모나냐? 바로 리본 트위터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리본 트위터는 위에서 올려다 보면 리을자로 이렇게 구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크기는 요만하지만 실질적으로 펼쳐보면 길어지겠죠. 리을자로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만큼 진동되는 면적은 훨씬 크죠. 때문에 리본 트위터가 달려 있으면 고음이 아주 잘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웨이브 가드가 굉장히 크고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 가드 역시 이브 오디오에서 EXO 시리즈를 위해서 독자 개발한 GDC 웨이브 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나온 고음의 소리를 이 웨이브 가드가 후단에서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웨이브 가드 덕분에 굉장히 선명한 고음과 디테일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게 소리를 쏴주는 역할을 이 웨이브 가드가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웨이브 가드만 봐도 EXO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모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새로운 제품이 출시를 하면 어떤 신기술들이 들어가죠. 웨이브 가드도 뭐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작은 인치든 큰 인치든 동일한 웨이브 가드를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4인치랑 8인치랑 모양과 곡률이 서로 다르죠. 4인치, 5인치랑 7인치, 8인치랑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이 말인즉 우퍼 유닛과 통의 크기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웨이브 가드도 이렇게 갈라놨다. 굉장히 신경을 쓴 라인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확실히 고음을 들어보면 굉장히 선명하고 디테일하면서도 부드럽게 흘러서 들어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알루미늄 우퍼가 위치를 하고 있죠. 특수 코팅 처리된 진동판이 강력하면서도 제어력이 뛰어난 저음과 명료한 중음을 선사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보이스 코일 역시 완전 새롭게 설계를 해서 최상의 다이나믹스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와, 이브 오디오에서 정말 이를 갈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EXO 시리즈를 들어보면서 너무나 만족했던 부분도 바로 이 우퍼 유닛의 움직임이었어요. 댐핑 팩터가 너무 훌륭합니다. 뚝 뚜둑뚝 뚝뚝뚝 우 이게 댐핑 팩터가 너무 훌륭해요. 앞단 트랜지언트의 이 어떤 명료도라고, 트랜지언트의 명료도라고 제가 한번 단어를 만들어 볼까요? 그 느낌들이 굉장히 잘 캐치가 됐습니다. 네, 최 실장입니다. 앵글이 또 바뀌었죠? 이 스피커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지를 체크를 해보려면 역시나 비트를 좀 찍어보면서 얼마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지, 잘 체크가 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트를 찍다가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와, 이게 제가 이 EXO 8을 실제로 비트를 찍으면서 느낀 굉장히 큰 장점이 이미지가 굉장히 뚜렷하게 맺힙니다. 그리고 잘 지켜줘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매뉴얼에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는 한은 트위터랑 우퍼 사이에 귀가 오도록, 귀 높이가 이 사이에 오도록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세팅이죠. 그런데 얘가 높아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각을 줘도 한 귀가 한 이 정도 높이가 아니라 한 이 정도 높이의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상이 위에 떠 있죠. 요 정도 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통은 2A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2A 8인치들 다 좋은 스피커들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상이 위에는 맺히지만 그 대역에 분리되는 부분 요것들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번지듯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위치로 오면 그 번지는 느낌이 없어지고,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왼쪽으로 가면 이쪽 스피커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상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지잖아요. 이렇게 깨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깨지고. EXO8 같은 경우에는 이 상도 상당히 좌우도 잘 붙잡고 있어줍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요런 느낌은 제가 옛날에 그 동축 스피커를 썼을 때 이런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얘는 동축도 아니야, 3웨이도 아니야, 2웨이야. 2웨이짜리 스피커가 굉장히 당돌하게도 잘 붙잡고 있는다.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댐핑 팩터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통의 특히 8인치급 스피커들 2웨이는 다 좋은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한 0.03% 정도 살짝 댐핑 팩터가 살짝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면 댐핑 팩터가 이렇게 딱딱딱딱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0.03% 정도 조금 아쉽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EXO8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수하게 댐핑 팩터도 잘 따라줍니다. 이미지도 또렷하게 맺히고 팩터도 잘 맺히고, 물론 두 개가 당연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또렷이 맺히는 이유가 댐핑 팩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댐핑 팩터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대역별 분리도도 상당히 뛰어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EQ로 뭔가 내가 원하는 톤을 잡을 때 꽤나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킥이었거든. 킥 들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듣는 것과 여러분이 듣는 건 다르지. 여러분은 저 뒤에 녹음되는 녹음기로 들린 소리를 들으실 테니까 다르긴 하지만 느낌이라도 한번 보시면, 이 킥 소리란 말이야.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쩍 킥을 좋아해. 쩍 킥을 좋아해. 물론 요즘 분들은 이제 쩍 킥보다는 뚝뚝뚝 쪼쪼쪼 요 킥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쩍쩍쩍 요 킥을 좋아한단 말이야. 톤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거고, 저는 그 원하는 EQ 값이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그런 것만 보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똑같은 소스를 하나 더 레이어를 쳐서 EQ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EQ도 굉장히 빨리 잡혀요. 와, 이거 정말 EQ도 굉장히 빨리 잡혀. 굉장히 EQ도 빨리 잡힙니다. 신디사이저 소리도 잡기가 엄청 편해요. 굉장히 빨리 잡혀. 상당히 빨리 잡히고, 베이스 소리도 베이스랑 드럼 다이랑 짤 때에도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상당히 밸런스 잡기가 빨라요. 이 EXO
팔이 소비자가가 300 언더입니다. 289만 원인가 298만 원인가 그래. 하여튼 300 언더인데 얘를 지금 테스트하면서 느끼는 게 약간 400다리, 500다리급 혹은 그 이상급의 스피커들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나. 이 어떤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좀 고가 라인업을 썼을 때 속도감의 한 3분의 2 정도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뎁스감이나 다이나믹 이런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해상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리버브 테일 값의 끝 잔향값도 엄청 잘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들려 잔향이. 여기까지 들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잔향이 다른 트랙이랑 섞였을 때 이 혼탁해지는 정도도 상당히 잘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사람이 자꾸 집착하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급 이하 스피커를 쓴다고 하면 어쩌면 이렇게 섞이는 느낌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패스를 시켰을 수도 있는데 얘는 그 잔향이 섞여지는 영향이 느껴지니까 들리니까 전부 다 오토메이션 엔벨로프를 엄청나게 그려대기 시작한다는 단점이 있네. 지금 보니까 단점이네. 잘 들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잔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려고 하는 이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오토메이션 엔벨로프를 계속 그리게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게 돼. 기타도 마찬가지야. 기타 리프도 난 여기까지 들려. 여기까지 들리고 섞이는 게 느껴지니까 뭔가 느낌적으로 섞인다는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또 오토메이션을 엄청 그려대. 그래서 이렇게 오토메이션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잔향 끝까지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 이런 느낌은 진짜로 고가 라인업 한 5, 600달이 쓸 때 이거 정리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 얘는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들게 해준다. 굉장합니다. 이거 정말 2부에서 이를 갈고 만든 것 같아요. 보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뒷부분에 신디랑 섞여도 이 섞임이 불쾌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또 이렇게 오토메이션을 끝없이 그려주게 돼. 이렇게 좀 더 끌어도 되겠다. 한번 들어볼까? 더 끌어도 되겠다. 바로 정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바로 들려. 이렇게 상당히 진짜 훌륭하게 들립니다. 물론 제가 막 300 언더의 제품이지만 뭐 500짜리 600짜리랑 이렇게 맞짱을 뜰 만하다, 걔보다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얘보다 더 비싼 급들은 저는 이제 쏟아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는 그 뭐랄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비싼 스피커들은 특유의 그 느낌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막 비싼 스피커들 600달러, 700달러 스피커들에서 느껴지는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바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7, 800달러를 가야지. 그런 거긴 하지만 이 정도면 와 진짜 2부에서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고 얘보다 비싼 녀석들의 그 향기, 비싼 녀석들을 썼을 때 어떤 그 조작감, 속도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정말 잘 만든 스피커라고 느껴집니다. 2부에서 진짜 이를 갈고 만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번에는 뒤쪽 단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더넷 포트, 랜 케이블 포트가 위치를 합니다. 아직은 소프트웨어가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올 여름부터 26년도 여름 그러니까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전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여름에는 네트워크 연결과 DSP를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를 하고요. 가을 겨울쯤에는 룸 튜닝 그러니까 컬리브레이션 요즘 룸 튜닝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룸 튜닝 컬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도 올 가을 겨울쯤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두근두근하게 하는 이더넷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밑으로 보시면 아날로그 입력단이 있습니다. 언밸런스드 RCA 입력단이 있고 그 밑에 밸런스드 XLR 입력단이 있어요. RCA 입력단은 전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컨슈머 제품들을 연결하는 데 유용할 것이고 XLR 입력단은 역시나 프로 장비를 연결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밑으로 디지털 입력 SPDIF 인풋 아웃풋이 위치를 합니다. 2사의 96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스기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SPDIF 아웃을 지원을 한다면 여기 연결해 보시는 것도 소리적으로 또 좋다, 또 다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펑션 키와 아주 작은 LED 창이 위치를 합니다. 요게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켜지지가 않는데 돌리면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볼륨 조절뿐만 아니라 눌려지기도 합니다.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메뉴들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 필터, 인풋, ADC, 센시티비티, 딜레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세팅까지 여기서 다 해주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 로우, 데스크, 미드, 하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아까 제가 재원 말씀드릴 때 로우는 몇 dB, 데스크는 몇 dB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EQ, DSP EQ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유용한 건 역시나 데스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그냥 모니터 스피커를 책상 위에 놓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데스크라고 아예 따로 DSP 셋업을 빼놓은 거예요. 때문에 책상에 올려놓고 발생하는 반사의 소리를 얘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서 잡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물론 로우, 미드, 하이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데스크라고 현실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볼륨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눌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인풋 역시 여기서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아날로그 인풋을 보시면 아날로그 선택 XLR로 연결할지 RCA로 연결할지 그리고 SPDIF에 L로 잡을지 R로 잡을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DC 센시티비티 들어가 보시면 마이너스 10dB로 할지 플러스 4dB로 할지 여기서 또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 딜레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로고 브라이트, 앞쪽에 켜지는 로고의 브라이트도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모든 시스템을 다 공장 초기화하고 싶다, 뭐든지 공장 초기화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 시스템 세팅에 들어가시면 리셋 컴피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DSP에 대한 공장 초기화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컴피그 IP가 있잖아요. 여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연결도 나중에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중요한 거죠. 시스템 셋업 들어가셔서 스탠바이 들어가시면 60분으로 할지 꺼버릴지 30분으로 할지 15분으로 할지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앵글이 또 바뀌었죠. 이번에는 이 레코더를 이용해서 몇 개의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 최 실장이 노력하는구나 요런 느낌으로 봐주셔야 돼요. 요런 테스트에 막 목을 거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레코더로 들어갈 때는 귀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요런 테스트는 최 실장이 노력하는구나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셔야 되고, 첫 번째로는 저스틴 비버의 홀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홀돈 보면 벌스까지는 앰비언스가 가득 차다가 슉 I need you to hold on 이렇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드라이하게 빵 나가면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 EXO의 매력이 확 묻어나는 포인트라고 느꼈고, 또 이 홀돈이 큰 스피커를 썼을 때 느껴지는 그 저역의 가득 참이 있습니다. 후반부로 가면은 또 그 저역이 추가가 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만 보셔라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I need you to hold on. Heaven is a place not too far away. We all know I should be the one to say we all make mistakes. Take my hand and hold on. Tell me everything that you need to say. 'Cause I know how it feels to be someone. Oh yeah, feels to be someone who loses their way. Call if you need somebody, I will be there for you. Oh yeah, yeah. Midnight till morning. Call if you need somebody, I will. 네, 두 번째 곡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보죠.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박효신님의 히어로. 박효신님의 히어로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들지 않을 꽃이 되어 바람이 불면 너의 곁에 흩날리리. 햇살 아래 나란히 걷던 우리 집 앞 그 모든 길목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며 매일 오가는 너를 바라보겠네.
네, 세 번째 곡은 우리 미디크루랑도 친하시죠? 준수 작가님의 아침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건이라는 띵곡이 있습니다. 개인 음원 발매했는데 아무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음원만으로 68만 조회가 나왔어요. 네, 엄청난 띵곡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지 맘속에 담아뒀으니 너 왜야 왜 맨날 갇혀있던 건지 망설이지 말고 떨어져 like a bungee 아침에 일어나 담배 물고 베란다로 감기뿐 한 채는 이건 미련하고 그 스케줄은 어디 가는지 몰라도 돼 나는 연기처럼 여기서 날 꺼내줘 Think I wanna get more shawty 오늘이 마지막인 그러니까 지금 party yeah. Think I wanna get more shawty 오늘이 마지막인 그러니까 지금 party 눈을 뜨고 딱 5 seconds 후 rocket처럼 날 발사해 슝 Sunshine makes me glowing Vibe always flow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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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내려 let me go chase 꺼내 담배 수경계를 let breaking bars 다 믿고 왜 나에겐 일상이 돼버린 you 단단해져라 bulletproof got nothing to lose oh oh 쟤는 이걸 매일 한다고 true 모르니까 내 왔다면 through 따라가는 가끔 feeling lonely lonely yeah 내 머리에 있던 완전 스케줄거리 떠날까봐 배고픈 시간은 소중 Trying to trip it up a whip it I'll take it 담배 물고 베란다로 감기뿐 한 채는 이걸 매일 한다고 그 스케줄은 어디 가는지 몰라도 돼 나는 연기처럼 여기서 날 꺼내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당연히 귀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정말 2부에서 이를 갈고 만든 것 같아요.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만든 스피커라고 느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4인치를 세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피커는 인치가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큰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어떤 소리적 여유로움이 또 있습니다. 4인치는 8인치보다 그런 어떤 소리적 여유로움 이런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울림의 통 크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4인치 작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발군의 밸런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4인치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 데스크파이 이쪽으로 또 수요가 있는 인치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p on your ceiling 'cause you wish that you could find some feeling, yeah, yeah. You know you could call me if you need someone. I need you to hold on. Heaven is a place not too far away. We all know I should be the one to say we all make mistakes. Take my hand and hold on. Tell me everything that you need to say. 'Cause I know how it feels to be someone. Feels to be someone who loses their way. Looking for answers in a place. 네, 이번에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테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치라고는 믿기지 않는 덩어리감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2부의 새로운 라인업 EXO 시리즈를 살펴봤습니다.
이 EXO가 출시된다는 얘기는 저도 몇 달 전부터 들어서 너무나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스피커였는데 너무 좋아요. 2부 오디오에서 각을 잡고 만들었구나. 정말 칼을 갈았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정말 잘 만든 스피커입니다. 기가 막혀요. 특히 댐핑 팩터도 너무나 훌륭하고 고역도 샤하게 뿜어주고 해상도 대역 분리도 너무 훌륭하고 이 금액대에서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너무나 훌륭한 스피커였습니다. 때문에 데스크파이용으로 스피커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4인치, 5인치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기가 막힌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모니터 스피커로서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저라면 기왕이면 8인치급 큰 스피커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상담을 해보면 제 작업 공간은 작기 때문에 작은 스피커를 쓰려고 합니다. 어차피 큰 볼륨으로 소리를 들으면 울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생각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세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시죠. 이제 분위기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큰 스피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8인치 스피커를 뭐 레퍼런스 SPL 값을 85dB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고 사용을 했을 때 울리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서 5인치를 85dB로 쏘면 안 울릴까? 나는 울릴 것 같은데 똑같이? 그러면 어차피 8인치를 쓰나 5인치를 쓰나 울리는 85dB보다는 밑으로 들으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밑으로 들어야 된다면 저라면 8인치로 듣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치가 깡패라고 스피커가 크면 클수록 스윗 스팟도 넓어지고요. 이미지의 크기도 조금 더 넓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스피커는 인치는 깡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라면 어차피 울려. 5인치 85dB로 듣나 8인치 85dB로 듣나 어차피 울리는 공간이라 나는 예를 들어 뭐 70dB밖에 못 들어. 그러면은 어차피 그 볼륨으로 들을 거라면 8인치가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공동 작업실이나 이런 곳들이 뭐 소위 말하는 날림 공사가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 강남에 작업실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 보는데 가면 공사가 잘 안 돼 있는 공동 작업실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큰 스피커를 좋아하는 최 실장 입장에서는 작은 공간에서도 "큰 스피커 쓰셔라. 괜찮다. 그 미세하지만 소리에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이 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뒷벽과의 거리를 좀 떨어뜨려 주셔야 됩니다. 저역이 뒷벽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인치가 큰 스피커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치가 큰 스피커를 사용하신다 하실 때에는 뒤쪽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뒤쪽 공간에다가 물론 뭐 비싼 베이스 트립이나 이런 거 쓰시면 좋기는 한데 뒷벽에다가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커튼. 커튼이나 요런 거 한두 겹만 해 놓으셔도 이 저역의 불필요한 울림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잡아 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유가 되시면 베이스 트립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게까지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뒷벽에다가 커튼 두꺼운 거 고런 거 한두 겹 달아 놓으셔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빠뜨린 게 없네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